평범한 관광객 신분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돈벌이를 해야겠다고 말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운 좋게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친척이 있다는데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것이 핀란드에서는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국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매력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척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어째서 외국인의 눈에는 특별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곧 한국으로 이사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핀란드에 살고 있는 카틀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동안 한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지만 이 시기에 다녀온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 신분으로 방학 때 시간을 내서 왔던 한국이라서 그동안 늘 더운 날에만 골라서 한국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봄철 한국 여행은 너무나 끝내주는 여행이었습니다. 제가 부자라서 여러 번 한국에 다녀온 것이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모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이모는 대학을 영국으로 다니셨고 그때 당시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 남자친구와 사이는 깊어져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경우였고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시집가버린 이모가 계시죠. 그동안 이모는 행복하고 다 좋았지만 가족들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고 그래서 가족들은 연례 행사로 한국에 가거나 이모가 핀란드로 오고는 하죠. 그런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여러 번 가봤었던 것이었고 한국에 가게 되면 이모네 집에 빈방에서 지내면 되고 한국에서 무리한 쇼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체류 비용도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여러 번 갔었을 때마다 이모는 늘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며 한국은 봄 날씨가 정말 환상적이며 길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그리고 매년 봄에 열리는 각종 꽃축제들을 보면 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다는 말을 하시고는 하셨거든요. 저도 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대단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는 했지만 당연히 학생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도 구하고 회사 일에 열중하다 보면 봄철에 한국에 가볼 일은 없겠구나 싶었는데 대학 졸업 후 취직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바람에 오히려 봄철에 시간이 나버리는 일이 생겼죠. 회사에서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도 받고 우울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참에 이모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봄날에 한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에 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은 모두 두고 저 혼자만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는 한국이지만 그만큼 조금 더 자유롭게 한국을 돌아다닐 수 있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다양한 장소들에도 가볼 생각이었죠. 예를 들면 한국의 술집이나 클럽 같은 데도 자유롭게 가볼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따뜻할 줄 알았던 한국의 3월은 그다지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시길 요즘 세계적인 이상기후 때문에 한국의 날씨도 추웠다가 더웠다가를 반복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핀란드에서도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눈이 녹다가 다시 얼어버려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은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추워져서 겨울옷을 입었다가 다음 날은 또 얇은 점퍼를 걸쳐야 할 정도로 날이 따뜻해지는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봄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이 가장 예쁜 계절 봄철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부터 익숙한 이모네 집의 아파트 단지로 가고 있는 차 안에서 밖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길거리는 노란 꽃으로 물들어 있으며 또 아름다운 분홍빛의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완벽하게 개화할 것이고 그때 되면 하루 종일 꽃 구경을 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라는 예고도 들었죠. 그리고 평소에 이모가 말씀하시던 꽃축제가 그냥 한국 전역이 꽃으로 물들어 있어서 꽃축제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정 장소에 축제거리를 만들어 놓고 행사 같은 것을 따로 개최하고 있는 장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들이 많았으며 잘 가꾸어져 있는 정원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모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그때는 한국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의 키가 작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한번 큰 전쟁을 겪은 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그때 빨리 자라는 나무를 마구잡이로 심었다가 또 중간에는 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듬는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이라는 큰 상처에 오랜 기간 시달려온 나라이며 그렇게 미관을 고려하고 아파트 단지들도 정원처럼 가꾸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졌고 다양한 꽃들이 심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리 잡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고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확 커져버린 나무들의 키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예쁘던 한국의 거리가 이제는 웅장해져 버렸다며 말이죠. 이렇게 한국에 오래 사시는 이모님이 계시니 숨겨져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보기에도 그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 관광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여자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아름다운 거리는 그저 걷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다녀와 봤던 한국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봄철의 한국은 아름다운 모습까지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 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더 커졌죠. 봄철 한국에 오기 전 클럽에도 가보고 현대적인 도시 생활이 무엇인지 제대로 맛봐야겠다는 생각과 다르게 저는 한국에서 미친 듯이 꽃 구경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모를 따라서 꽃축제 장소에 가서 구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와 있었고 많은 한국인들 틈 사이에 섞여서 꽃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축제 기간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목격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바닥에는 흩날리는 꽃잎들이 떨어져 있다는 것 말고는 바닥에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구잡이로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는 축제 기간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이고 사람들은 양심 없이 바닥에 자신의 쓰레기를 투기하고는 하죠. 원래 모든 축제가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왔던 저에게 한국 축제의 질서정연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도 없었다는 점도 특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핀란드나 유럽의 축제 기간에 참여하면 늘 무장경찰들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못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켰으며 고성이 오고 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게 축제를 즐기는 여유를 보여주는 한국인들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이모와 함께 이곳에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오는 중에도 생각을 해보면 지하철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던 사실 그리고 쾌적한 지하철역 안의 사람들의 질서 지키는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이제서야 뒤늦게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축제거리를 구경하며 잠시 시내로 나와 간단하게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카페들이 많았는데요. 그곳에서 판매되는 각종 디저트들은 또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어디에서 사진 찍고 싶은 장소, 그리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각종 디저트들, 한국은 완벽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행 상품화되어 핀란드에 판매되고 있지 않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원래 자연을 즐기는 축제는 도심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도심 속에서 그런 자연적인 풍경이 함께 존재했다는 것이죠. 흔히들 한국을 다녀와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국토 면적이 넓지 않은 곳이라서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면 왜 이렇게 이 나라는 거대한 것이지라는 의문을 생긴다고 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런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광활한 대지를 가로지르는 넓은 땅을 가진 핀란드보다 한국에 촘촘하고 가다 보면 볼거리가 또 나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국이 거대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모와 꽃축제도 즐기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한국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한국의 밤거리 문화도 즐겨봤고요. 안전하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 문화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밤 공기를 즐기고 있었으며 그걸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밤거리의 열기는 12시가 되어서도 식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핀란드와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에 매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한국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의 무뚝뚝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모습보다 한국 사람들의 미소는 저에게 더 감동을 주었으며 식당 및 카페 어디를 가든지 저에게 외국인이라며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 유럽인들의 태도가 평소에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럽과 완전히 반대로 외국인들을 대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혼자 여행을 하면 할수록 이런 한국과 핀란드의 차이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과의 차이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 여행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 관심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갔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어 공부도 하며 한국에 체류하면서 핀란드 사람들을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모든 것들이 핀란드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므로 제가 잘 구성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을 수 있고 그 손님들을 데리고 한국의 관광지를 구경시켜주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핀란드인들과 다르게 따뜻한 모습, 친절한 모습, 배려 깊은 모습을 핀란드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저처럼 그동안의 내 행동을 되돌아보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차피 저는 핀란드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했고 어쩌면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또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서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회사 생활하는 체질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런 제 고민을 이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매우 놀라며 사실 내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딱 그런 일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럴 시간이 없었고 아이가 다 커가고 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모도 젊은 시절 한국에 오면서 한국에 대한 매력을 핀란드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는 일을 정말로 하고 싶었다면서요. 그리고 과거에는 한국이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더 커졌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니 1차적으로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제 구상이 너무나 좋다면서 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을 시작하면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본인이 크게 도움을 주겠다며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모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구상한 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한 돈벌이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매력을 핀란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한국에 대한 좋은 점을 배워가는 핀란드 사람이 많아진다고만 생각해도 그것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핀란드로 돌아와서 이모와 함께 여행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여행업 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을 예상하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핀란드 세무청에 사업 등록을 하고 관광청에 여행어퍼가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요. 사업계좌 개설 및 여행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모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했죠. 그런데 이모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겨우 그딴 거라는데 무슨 6개월씩이나 걸리냐며 답답하다면서 말이죠. 그냥 이모가 여기 한국에서 여행업 사업자를 낼 테니 핀란드 사람들이 한국에다가 결제하고 나중에 세금도 그냥 한국에 내면 되는 거니까 이모가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부께서도 이모가 한국에서 새롭게 뭘 하고 싶어 하고 신나하는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면서 그렇게 이모는 한국의 공유 오피스 중 한 곳에 사무실을 얻고 곧바로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주일도 안 걸리는 일인데 핀란드에서는 6개월이나 걸려서 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었죠. 말로만 듣던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에 대해서 체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곳 아닌가요? 그렇게 이모는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오랜 사업을 저와 함께 구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한국의 유명한 명소 및 관광지들에 대해서 이모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9인승 중고자동차도 구매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모의 추진력은 대단했으며 한국의 행정처리 속도는 이모의 대단한 추진력을 그대로 다 받아낼 정도로 빠르기도 했고요. 제가 바라볼 때 이모는 한국적인 속도감, 한국인스러운 추진력이 있으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게 이렇게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한국의 환경이 부럽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회는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설렁설렁해 오던 한국어 공부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핀란드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한 블로그 글쓰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손님을 끌어모아서 한국으로 가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한국과 핀란드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두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며
이 여행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